회전 반경이 길어져서 결국엔 느린 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영, 평영 요 구간이 관건이죠. 그럴 때는 호흡을 아예 반대쪽으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해외 유튜브 보다 보면 장축과 단축 수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이 되는 기준으로 나눈 방식이에요. 우리가 네. 저병, 배영, 평영 네 가지를 기능 중심으로 장축, 배영하고 자유형에 해당되겠죠. 네. 배영하고 자유형은 좌우로 회전을 하는 종목인 거고, 네. 단축은 네. 짧은 축. 네. 그러니까 저병하고 평영은 앞, 뒤로 회전하는 종목인 거죠. 네. 그래서 장축 수영과 단축 수영을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요, 배영하고 자유형하고 메커니즘이 비슷하고 원리가 비슷하고, 평영과 저병이 또 메커니즘과 원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장축과 단축은 내가 어떤 축으로 수영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수영을 두 가지로 나눈 거를 얘기하는 용어예요. 평영 턴을 할 때 빠르게 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사님들은 손을 빠르게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모든 턴 기본 동작은 회전이죠. 빠른 회전을 위해서는 지름이 짧아야 이제 중요한데, 네. 평영 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손이에요. 네. 손만 빠르게 가다 보면은 네. 다리가 쫓아오지 못하고 손만 빠르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들리겠죠. 빠른 회전을 위해서는 이 손이 빠른 게 아니고 다리가 빨라야 돼요. 다리를 빨리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네. 내 지름을 작게 만들어줘야 빨리 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다리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손만 빨리 간다면 오히려 지름이 커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전 반경이 길어져서 결국엔 느린 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영하고 저병하고는 거의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턴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손이 아니고 다리가 얼마큼 빠르게 접어줄 수 있냐,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유형 턴 같은 경우는 반대이죠. 몸이 빨리 접혀야죠. 예, 고개를 빨리 숙여가지고 네. 회전 반경을 접어줘야 다리가 빨리 따라올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평영, 저병은 다리가 빨리 와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배영하고 자유형 같은 경우는 네. 앞구르기를 잘해야 턴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턴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네. 그럼 일단 침대에서 앞구르기 먼저. 유소년 애들도요, 네. 매트에서 앞구르기 운동 많이 합니다. 어. 평영하고 저병은 뒤구르기. 어.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 혼영을 할 때는 네. 저병에서 배영, 네. 배영에서 평영, 네. 평영에서 자유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조금씩. 예. 저병에서 배영 가는 거는 우리가 평영 턴이랑 비슷하죠. 네네. 개성턴은 배영에서 평영이 포인트예요. 평영에서 자유형은 다 평영 턴이에요. 저병과 배영도 똑같은 턴이에요. 네네네. 배영에서 평영 요 구간. 네. 저도 개성형 선수였거든요. 네. 이 구간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선 방식이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손 찢고 앞으로 도는 방식이 있죠. 네. 그 방식이 가장 빠르긴 해요. 하지만은 생활체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방식을 오히려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형 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턴을 선택하시는 게 개인운영을 하시는 생활체육인들한테는 네. 좀 더 나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배영, 평영 요 구간이 네. 관건이죠. 자유형 팔 돌리기 할 때 양팔의 타이밍이 어떻게 되나요? 카약 등등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코치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저 이거 DM 받고 네. 와, 이제 생활체육 수준들이 네. 이제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양팔이 교차되는 시점으로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파워 네. 스트로크, 노멀 스트로크, 카약 스트로크. 파워는 글라이딩 했던 팔과 이제 입수가 되는 이 교차 시점이 앞에 있는 스트로크. 네. 이걸 파워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멀은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의 90%로 하고 있는 네. 거의 노멀, 머리 위에서 같이 바뀌는. 카약은 자전거 페달 돌아가듯이 네. 거의 같이 가죠. 거의 같이 가듯이 가는 네, 거를 네. 카약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파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장거리 수영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네. 좀 천천히 하는 어떤 동작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카약은 단거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노멀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이제 카약 등등 뭐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로핑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로핑이요? 파워인가?
한쪽 발은 파워고 한쪽 발은 노멀인 거예요. 아, 그래요? 섞인 거예요. 이건 파워다 노멀이다 카약이라고 구별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네. 머리 언저리에 있는 타이밍을 노멀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노멀이고요. 네. 여기서 노멀이에요. 머리쯤에서 시작되는 그런 영법들을 노멀이라고 하고 네. 나머지는 카약, 뭐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린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노멀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노멀이 먼저죠.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네.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결국에 피니시는 똑같아요. 피니시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글라이딩이 끝나는 시점과 네. 마지막 피니시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똑같아요. 아, 교차되는 시점은 다를지 몰라도 네. 끝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 가지 영법을 배우고 나서는요, 네. 자신한테 맞는 영법으로 튜닝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코치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스프린트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인스타에 보면 있던데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네. 스프린트 훈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스프린트 훈련만 시키는 게 문제죠. 스프린트 훈련을 적절하게 시킨다면요, 신경계 발달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테크닉이나 기초 지구력을 등한시하고 스프린트 훈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스프린트 훈련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될까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권장사항은 있어요. 네. 약 400m에서 800m 사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시기는 기초 지구력과 테크닉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네. 예, 그거에 큰 비중을 두어야지. 스프린트 훈련은 그렇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예, 첫 번째 목적은 아니고 이제 부차적인 목적이다. 자유형 장거리 할 때 킥을 왜 과위차기로 해야 하나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요, 저한테 네. 영상을 공유해 주면서 물어봤어요. 네네. 근데 제가 가위차기? 저도 처음 듣는 얘기. 솔직히 그 영상에 나오는 외국 선수인데 그 선수를 알고 있는 지도자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 지도자한테 좀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그 지도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수영을 배울 때 다양한 테크닉을 연습하기 위해 가지고 드릴들이 많이 있는데 드릴이 뭔가요, 정확히? 드릴을 알기 전에 자세, 테크닉, 스킬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네. 이런 기술들을 부분적으로 연습하는 거를 드릴이라고 해요. 그래서 드릴을 큰 폭에서 보면요, 발차기 연습도 드릴이고요, 그 다음에 풀 연습도 드릴이고 턴 연습도 드릴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다. 근데 자세가 뭐고 테크닉이 뭐고 스킬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예, 자세는 포지션. 네. 예를 들어서 내 팔이 있어야 할 지점에 정확하게 있는지. 네. 그 테크닉은 그 자세와 자세,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자세가 이제 같이 섞인 걸 또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팔이 위에 있는다. 네. 그리고 얘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교차를 시킨다. 이걸 테크닉이라고 하죠. 네. 그럼 스킬은 이거 되게 헷갈릴 거예요 아마. 네. 되게 전문적인 얘기인데 스킬은 거기에 효율성이 가미가 되면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닉에 효율성이 가미가 되면은 이제 그걸 스킬이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드릴의 목적은 스킬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스킬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지션, 자세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자세를 연결하는 동작도 중요하죠. 동작은 또 테크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스킬은 또 그 안에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스피드를 유지하는 방법, 아니면 뭐 둘이 교차하는 타이밍 방법,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자세를 스킬화 시키는 거가 드릴의 목적이고, 드릴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연습하는 거를 드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자유형을 할 수 있다. 네. 자유형 팔 돌리기를 할 수 있다. 테크닉. 네. 근데 그 자유형으로 내가 속도를 조절까지 할 수 있다. 그건 스킬인 거죠.
저도 이제 매일 수영을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예. 코치님 오신 김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유형 연습을 속도보다는 약간 자세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의식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어깨만 조금 더 쓰이고 조금 더 통증이 온다는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아프다는 거는 흔히 생각하기로 이쪽으로 좀 더 롤링이 덜 돼서 가동 범위가 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라이딩을 하면서 얘가 이제 버티고 있을 때 오른손보다 버티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얘가 캐치 풀을 하면서 여기에 부하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자세는 문제가 없다. 근데 어깨가 아프다. 네. 그러면 그 어깨를 지탱하고 있는 등 근육의 안정성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영은요, 약한 근육에 더 부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약한 근육을 또 계속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는 더 아파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반대로 강한 근육만 또 사용하게 되니까 약한 근육은 계속 약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팔에 문제가 있을 때는 첫 번째가 테크닉에 문제가 없다면 등 근육의 안정성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왼팔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른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라이딩 할 때 앞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 버텨주는 동작 자체가 그냥 내가 힘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른팔이 충분히 전진에 추진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얘는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팔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른팔은 항상 중간에서 빠진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른팔이 충분히 추진력을 주지 못하니 왼팔이 그 부하를 오로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세가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과신전되면 어깨가 아프다, 손목의 위치를 바꿔라.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적인 얘기예요.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은 얘가 해야 할 일, 얘가 해야 할 일을 각자 역할을 못했을 때 한쪽 애가 그걸 해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 또 더 들어가면 병리적인 얘기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수영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어깨 관절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그 근육에 더 부하를 가니까 한쪽만 계속 악화가 된다. 그럴 때는 호흡을 아예 반대쪽으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영하시는 분들이 호흡을 양쪽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좀 더 내 부하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중심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프실 때는 왼손 때문이 아니고 오른손 때문일 수도 있다. 등 근육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점점 이제 질문 그 수준들이 좀 더 이제 세밀화되고 이제 약간 질문이 이거 아니면 저거 약간 선택해라 약간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의 질문을 다 답해주고 싶어요. 하지만은 아마 오늘 질문에 채택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상황에서 제가 답을 못하는 것들이 꽤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Q&A에서 끝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도 있어요. 내용을 좀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해야 될 정도까지의 어떤 큰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혹시 채택이 안 되셨다 하도 질문은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